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한국이 이렇게 놀라운 기술을 가졌다고?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여기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모여있는 예일대학교 강의실에서 한국 군대를 무시하는 학생과 교수님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국의 군대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던 한 학생이 한국 군대가 주목받는 것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데요. 대체 이 강의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베론 마르소예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교환학생이에요. 오늘은 예일대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캠퍼스를 걸으면서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함께 느껴졌어요. 아침 공기는 쌀쌀하지만 밝았고 예일대학교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오래된 건물들과 푸른 잔디밭이 보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험의 한 부분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바쁜 인도를 걸어가면서 저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서두르는 학생들을 보았어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오늘 하루가 어떨지 그리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상상해 보았어요. 예일대학교와 유명한 교수님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거든요. 오늘 저는 역사와 군사 전략에 관한 특별 강의를 들으러 가게 되었는데 이전에 들었던 어떤 수업과는 아주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새로 와서 조금 어색했지만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저는 집중해서 듣기 위해 앞쪽 자리에 앉았어요. 제 주변에는 자신감 있는 한국 학생 최유신 씨가 보였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그 이야기의 진짜 내용을 잘 알지 못했거든요. 또 일본에서 온 자부심 가득한 학생 히로 우에시바 씨도 보였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무언가를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제자리에 자리를 잡으며 수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프랑스의 집을 생각하며 미국에 와서 느낀 많은 차이점들을 떠올렸어요. 저는 늘 제 나라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믿어왔지만 세상에는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도 느꼈어요. 곧 이어 문이 열리더니 교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의 이름은 윌리엄 카터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저희를 향해 미소로 인사를 건네주시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교수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우면서 나라의 힘, 그 힘의 비밀, 그리고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오늘 수업에서 비록 작은 나라로 보일지라도 그 국민들이 용감하고 결연하다면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교수님께서 군사력은 단지 큰 군대나 첨단 무기 때문만이 아니라 아이디어, 열심히 일하는 노력, 그리고 나라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K9 자주포와 F-35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현대 무기들을 언급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는 한국이 이렇게 놀라운 기술을 가졌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수업이 계속되면서 저는 예전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의구심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다른 나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호기심이 불타올랐고 제 오래된 생각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결심했어요. 교수님께서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한때 믿었던 것들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늘은 단순히 예일에서의 또 다른 하루가 아니라 제 세계관을 바꿀지도 모르는 중요한 날임을 깨달았어요. 윌리엄 카터 교수님께서 오늘은 나라의 힘과 한 나라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교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려고 집중해서 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군사력이 단지 많은 병사나 거대한 무기를 갖추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진정한 힘은 아이디어, 열심히 일하는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애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 교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실 때 마치 저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수업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 중 하나는 교수님께서 현대 무기에 대해 언급하신 때였어요.
예를 들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K9 자주포와 F-35 스텔스 전투기는 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이 그저 중요하지 않은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여기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첨단 기술을 가진 기계들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 주변을 둘러보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는 최유신 씨도 보였고 히로 우에시바 씨의 얼굴에도 깊은 생각이 떠오른 듯한 표정이 보였어요. 교수님께서 수업을 계속 진행하시면서 역사 속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한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시절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거의 아무것도 없는 나라를 상상해 보세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넓은 땅도 풍부한 자원도 없이 오로지 생존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진 국민들만 있었던 나라였어요. 라고 하셨어요. 작은 마을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향에 대한 깊은 사랑이 가득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그 이미지가 제 마음에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후 교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절을 딛고 한국이 어떻게 일어섰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배우며 많은 용기를 내어 한국 국민들은 스스로 나라를 다시 일으켰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과 같은 전쟁에서 싸운 용감한 한국 군인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에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저는 강함이 반드시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작은 나라라도 강력한 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마치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크고 튼튼한 나무가 되는 모습을 연상시켰어요. 씨앗이 땅을 뚫고 나와 태양을 향해 자라. 결국 어떤 폭풍에도 버틸 수 있는 거대한 나무가 되는 모습을 거의 눈앞에서 보는 듯 했어요. 수업은 또 다른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교수님께서 현대의 국가방위 개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일부 지도자들이 한국이 핵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한 사례를 언급하셨어요.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이것이 전쟁을 위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만약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다면 그 나라는 국민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한때 작다고 여겨졌던 나라가 강하고 독립적인 모습으로 변모하는 생각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아까 일본의 강함을 확신했던 히로 씨조차 지금은 집중해서 듣고 계셨어요.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뿌리를 자랑하는 최유신 씨의 표정에서 각 나라가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마치 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수업 시작 전에는 한국에 대해 의구심과 질문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역사,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국민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어요.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수업은 신비롭고 의미가 가득했어요. 이 수업은 단지 숫자나 기계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한 나라의 진정한 힘에 관한 것이었어요. 종이 울리고 모두가 정리를 시작할 때 저는 오늘 이날이 제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것임을 느꼈어요. 저는 새로운 경이로움과 함께 교실을 나섰고 한때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나라들, 특히 한국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는 다짐을 했어요. 오늘 저는 때때로 가장 작은 나라들이 가장 큰 강인함의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현대 무기와 국가의 힘에 관한 놀라운 강의 후에 카터 교수님께서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교수님께서 한국의 오랜 역사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때 저는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듣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열정이 가득해서 마치 저에게만 비밀을 속삭여 주시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비록 아주 적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음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시면서 함께 힘을 합쳐 어려움에서 배우고 서서히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갔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말씀은 마치 희망과 결의가 담긴 부드러운 바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마치 머릿속에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했어요. 그 후 교수님께서는 베트남 전쟁을 비롯한 여러 전쟁에서 싸운 용감한 한국 군인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이들 군인들은 단순히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용기와 굳은 정신의 힘으로 싸웠어요. 그들은 목숨을 구하고 나라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치 군인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위험에 맞서 서 있는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았어요. 그 강렬한 이미지가 제 마음을 뿌듯하고 감동하게 만들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예전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때 저는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저는 진정한 힘은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굳건한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여정을 작은 씨앗이 크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는 모습에 비유하셨어요. 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씨앗은 작을 수 있지만 적절한 보살핌과 환경이 주어진다면 어떤 폭풍에도 버틸 수 있는 강한 나무로 자랄 수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작은 씨앗이 싹을 틔워 깊은 뿌리를 내리며 우뚝 솟는 나무로 자라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이 이미지 덕분에 크기가 힘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보살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또한 교수님께서 현대 국가방위에 관한 아이디어를 언급하신 순간도 기억에 남아요. 교수님께서는 일부 지도자들이 한국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핵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믿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디어는 독립에 관한 것이에요. 라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한 나라가 스스로 서서 다른 나라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국민들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지는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작은 나라가 독자적으로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하니 저는 흥분과 존경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앞장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날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나라를 크기나 옛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먼저 듣고 배우며 진정한 힘을 존중할 거라고 말이에요. 한국을 이해하는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디로 저를 이끌지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수업을 마무리했어요. 역사에 관한 강의가 끝난 후 저희 반 토론은 점점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나누기 시작하자 교실 안의 에너지가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머릿속에 있던 예전의 한국에 대한 생각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약간 불안했어요. 저는 예전부터 한국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작은 나라로만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온 히로 우에시바 씨께서 강한 의견을 내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작아요, 라고 하셨어요. 일본은 오랜 역사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분명 일본이 더 강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의 말은 확고했고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히로 씨를 바라보며 잠시 예전의 제 생각으로 돌아갈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 학생 최유신 씨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조용한 자신감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차분한 말투는 자신이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한국에도 숨겨진 강점들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카터 교수님께서 이미 진정한 힘은 숫자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과 정신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심어주셨거든요. 동료 학생들의 열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제 안에서 더욱 굳어졌어요. 저는 스스로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어요. 설렘과 호기심이 뒤섞여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토론 중에 카터 교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셨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국이 다른 나라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평화와 자국 방위를 위해 자신의 힘을 쓸 수 있는 나라의 힘을 생각해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일부 지도자들이 한국이 방어를 위해 자체 첨단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한 사례도 언급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핵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독립적으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들었어요. 작다고 여겨졌던 나라가 스스로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진다는 것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이 어려운 시절을 딛고 일어선 이야기, 마치 작은 씨앗이 자라서 튼튼한 나무가 되는 모습을 기억했어요. 그 이미지가 제 얼굴에 미소를 띠게 했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작다고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 정신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나라는 고유한 고난과 성공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질문을 드렸어요. 교수님, 때때로 저희가 나라의 진짜 힘을 알지 못한 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질문에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고 카터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오베론 씨. 많은 경우 저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곤 해요. 하지만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그 나라의 역사와 국민, 그리고 과거의 어려움에서 배운 교훈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저는 이렇게 열린 분위기에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 토론 시간 동안 저는 예전의 고정관념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나라는 아무리 작아 보여도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한다면 깊은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이 단지 입에 오르내리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에너지와 창의력, 그리고 회복력이 넘치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토론이 끝날 무렵 저는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제 많은 동료들도 비슷한 마음의 변화를 겪은 것 같았어요. 히로 씨의 자신감 넘치던 어조도 부드러워졌고 그는 최유신 씨와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해서 듣고 계셨어요. 교실은 옛 생각들이 도전받고 새로운 이해가 피어나는 공간이 되었어요. 저는 그날 교실을 나서면서 큰 미소와 함께 많은 질문들을 머리에 담고 나왔어요. 앞으로 한국이 어떤 미래를 열어갈지,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룰 놀라운 일들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진정한 힘은 지도 위에서 나라가 얼마나 크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국민들의 결의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업 중 활기찬 토론이 끝난 후 저는 조용히 앉아 오늘 들은 모든 말씀들을 곱씹었어요. 제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찼고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용감한 역사와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나라를 세워왔는지 생각할 때마다 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오늘은 제가 예상치 못했던 존경의 교훈을 배운 날이었어요. 저는 카터 교수님께서 친절하면서도 단호하게 하신 한나라의 힘은 그 나라, 국민들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계속 기억했어요. 그 말씀이 마치 부드러운 메아리처럼 제 마음속에 계속 울렸어요. 교실을 둘러보니 동료 학생들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예전에 강하게 말씀하셨던 히로 씨도 이제는 조용히 앉아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이며 듣고 계셨고 한국 학생 최유신 씨는 차분하면서도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마치 자신의 국민 역사를 눈에 담고 계신 듯 보였어요. 쉬는 시간 동안 저는 공책을 꽉 쥐고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한때 저는 한국을 그 크기로만 판단하고 이야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나라를 크기나 들은 이야기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신 저는 더 많이 배우고 그 나라의 진짜 정신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의 작은 한 구석에 앉아 제 노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어요. 어려운 시절을 딛고 희망 가득한 미래로 나아간 한국의 여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다시 읽었어요. 저는 제 머릿속에 작은 씨앗이 자라서 튼튼한 나무가 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들판과 공장에서 함께 힘을 합쳐 일하는 한국 사람들, 기술을 만들어내고 어려움에 맞서 용감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았어요. 그 이미지가 너무 선명해서 마치 저도 그들과 함께 어려움과 승리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존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존경은 단순히 예의 바르게 굴거나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사람들 뒤에 있는 이야기를 알고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베트남 전쟁 때 싸운 군인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들은 영광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집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큰 존경심을 느꼈고
이렇게 많은 것을 희생한 나라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날 늦은 오후 기숙사로 돌아가던 길에 저는 최유신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모습을 보았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인사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최유신 씨께서는 저에게 캠퍼스 카페에서 히로 씨와 함께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동안 수업에서 나눈 이야기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우리는 창가 쪽의 작은 테이블에 함께 앉았어요.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고 밖으로 지나가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최유신 씨께서는 자신의 나라에 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 전통, 맛있는 음식, 그리고 고향을 특별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음악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히로 씨도 함께 듣다가 일본과 한국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나누셨어요. 예전에는 일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히로 씨도 이제는 한국만의 독특한 강점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신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예전에 가졌던 의구심이 모두 녹아 없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나라는 고난과 성공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최유신 씨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고, 최유신 씨께서는 친절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현대 도시를 세우기 위해 사람들이 치른 희생, 열심히 일한 노력,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단합과 결의의 가치들을 배웠어요. 그 대화는 제게 전환점이 되었어요. 존경은 배우고 귀 기울이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저는 앞으로 어떤 나라나 그 국민들을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판단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한국과 그 국민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고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기분이 한층 가벼워진 채로 제 방으로 걸어갔어요. 배움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만나는 모든 이야기가 저를 더 나은 존경심 넘치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존경의 교훈은 분명했어요.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모든 나라는 용감한 마음, 강력한 역사, 그리고 희망 가득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저에게 예일에서의 여정에 있어 전환점이 된 날이었어요. 마지막 종이 울리자 저는 책들을 챙기며 교실을 나왔고 설레는 마음과 차분한 호기심이 섞인 느낌이 들었어요. 제 마음은 커졌고 한때 무시했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존경심이 가득 찼어요. 오늘 저는 한국과 그 용감하고 근면한 사람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그들과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캠퍼스를 걸어가던 중 저는 도서관 근처의 큰 참나무 아래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어요. 바로 토론 시간 동안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던 한국 학생 최유신 씨였어요. 최유신 씨는 저를 보고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어요. 오베론 씨라고 부르시며 부드럽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수업 정말 좋았어요. 혹시 저와 히로 씨와 함께 캠퍼스 카페에서 잠깐 이야기 나누실래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많이 배우고 제 동료들과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카페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차분하고 다정했어요. 저희는 작은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았고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와 테이블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모습이 보였어요. 일본 학생 히로 씨도 합류하셨어요. 저, 최유신 씨, 그리고 히로 씨 세 분은 서로의 삶, 문화, 그리고 미래에 바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예전에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진정한 힘은 나라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모든 나라는 각자의 어려움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용기,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 그리고 그들이 간직한 꿈들이 매우 감동적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저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최유신 씨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그의 얼굴에서 자부심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나라를 깊이 사랑하고 계시며 다른 분들도 그 속에 담긴 아름다움과 힘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히로 씨도 한때 자신있게 일본에 대해 이야기하셨지만 이제는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셨어요. 저희가 함께한 시간이 끝날 무렵 저는 중요한 일이 일어났음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배우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열망으로 이어진 친구가 되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마음을 열고 새로운 생각과 문화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우정과 존경은 가끔은 옛 생각을 바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예일에 도착한 이후 제 관점이 날마다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저는 진정한 마법은 우정과 이해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크기가 작아 보일 수 있는 나라라도 그 속에는 용기와 창의력,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최유신 씨와 히로 씨와의 새로운 우정은 저에게 열린 마음과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감사한 마음과 굳은 결심으로 저는 앞으로 배움과 성장,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가득한 많은 모험을 기대하며 걸어갈 거예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사연에 관한 많은 이야기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사연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